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사회, 우리 함께 맞춰가요. 슬로건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나아지고 있다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아직 부족하고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과제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문자는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제36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정면 인터뷰. 오늘은 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 연결해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 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교수이시면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이성규 선생님 만나 뵙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더라고요. 네,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 된 배경이 어떤 겁니까? 예, 원래 우리 장애인의 날은 1981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1981년 유엔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정했고, 네. 또 장애인의 날로 12월 3일로 정했었는데요. 네.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장애인계에서는 4월에 네. 장애인의 날이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행사들을 해왔었는데요. 네. 그러한 것들을 장애인복지법에 이제 법정일로 정해놓고 네. 4월 20일 날 장애인의 날로 정해서 우리나라의 그 나름대로의 장애인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러한 날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정해진 겁니다. 네. 그럼 이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좀 네.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지 못했군요. 이런 와중에서도 또 장애인 단체 일부에서는 네. 장애인의 날이라는 게 좀 허울 좋은 것이다 이래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하. 그런데 네. 어쨌든 이날부터 한 일주일 동안 장애인의 주간이고 네. 또 한 달 동안 장애인의 달이에요. 네. 고용촉진 달.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기간만이라도 아주 우리 사회 전체가 장애인들한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국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가 예. 약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 후천적인 장애가 더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요즘 산재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네. 재난 질병들이 많은데 또 그러면서도 또 의학적으로 중증 장애인들을 많이 살려내기 때문에 네. 생존율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보기에는 90% 이상의 장애 인구는 역시 후천적인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이렇게 보다 보면 250만이지만 등록하지 않은 그런 장애인들까지 생각을 하면 네. 10가구 중에 한 가구는 장애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아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후천적 장애가 이렇게 더 많다고 하는 건 우리 예. 누구든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예.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장애인들이 건강 취약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실태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네, 장애인들은 더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고 네. 맞게 개발된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만성질환도 동반이 되고 그런 와중에 보통 동네 1차 진료기관이 2층에 많아요. 네. 그래서 접근도 어렵고 그렇군요. 또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정보도 제공이 안 되고 또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더 보듬어 안아야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국민 전체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2.6%인데 네.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에 보면은 55.2%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장애인들의 건강권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수검률 수치를 보니까 장애인들이 더 높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하죠. 맞군요. 네. 예.
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네. 황교안 국무총리가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 그리고 연금 수당 인상 이 여러 가지 장애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사장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책이 좀 미온적이긴 합니다. 네. 독일이라든가 다른 유럽의 한 절반 수준이거든요. 네. 제도가. 그러니까 절반 수준의 사회적 책임만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황 총리께서 오늘 2019년까지 기업 부분의 3.1%, 정부 부분의 3.4% 이렇게 해서 의무 고용률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금 그 30대 대기업의 경우에 고용률이 좀 많이 낮거든요. 네. 그런 1.5% 정도인데 독일 같은 경우 1,000명 넘는 기업은 의무 고용률이 5%를 넘었거든요. 네.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조금씩 강화시켜 나가는 거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성을 이제 인식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차별을 없애고 이 평등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고용을 늘리는 거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장애인들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네, 복지 차원에서 보니까요. 올해 네. 장애 관련 예산이 1조 9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2013년 대비 8천억 원 이상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네, 그럼 네. 수치상으로 보면 복지 혜택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체감이 좀 되십니까? 이제 늘어는 났습니다. 예산상.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 체금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그동안에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던 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부분들을 중앙으로 환원시켜서 중앙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체감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그 의견들이 좀 있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좀 더 확대하고 장애인의 예산이 이 발달장애 쪽에 네. 법이 신설되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의 0.4% 정도인데 선진국은 2%가 넘습니다. 아, 4분의 그러니까 1이 여기서 안 한 5배 되는군요. 이상 네네. 뒤따라가야 될 상황입니다. 네, 좋아지고 있는 건 다행입니다만 이게 좀 네네.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예.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그런데 또 일부 국민들은 장애인 예산을 늘리고 이런 또 이 복지 혜택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네. 이사장님 좀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어느 사회든지 가장 어려운 분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사회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가난한 분 중에는 장애가 있으면 더 어렵고 여성들 중에서도 장애가 있으면 어렵고 네. 아동들을 둔 가정도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는 이 사회가 합심을 해서 이분들을 같이 그 스크럼을 짜고 가는 그런 사회로 진입이 되어야 되는데 네. 아마도 그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또 바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바쁜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회 장애인 주간, 장애인 고용 촉진의 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저분들에게 돌아가야 될까? 과연 저분들은 사람다운 몫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네. 것들을 좀 성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장애 아이가 있는 장애인 가족이어서 지금 네, 이사장님 말씀 절절하게 그렇죠. 와 닿는데요. 네, 자, 20대 총선 얘기 한번 해보죠. 이 비례대표 당선자 여야를 막론해서 47명인데요. 네. 장애인은 이종명 전 육군대령 1명이라고 하더군요. 이 장애계에서는 이종명 당선인이 장애계를 대표하긴 어렵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총선 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가 좀 줄기도 했고요. 네, 각 정당마다 저간의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미 장애인 당사자인 분들이 3선 이상 한 분들도 각 정당에 있고 지역에서요. 네, 그다음에 또 장애인 부모인 어떤 그 의원도 또 다선 의원이 되었고 네네. 그런 와중에서 그 정도면 또 장애성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결정이 내려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15대 국회부터 이어져 온 장애인 비례대표라는 그 전통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계에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범죄가 나쁘지만 특히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 정말 죄질이 나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왕왕 발생해서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아직 우리 사회가 일벌백계라는 원칙이 제대로 쓰지 않고요. 네. 어리거나 약하거나 아니면 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우리가 하나하나 거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전통을 다시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가중처벌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봅니다. YTN 국제부 안소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남미 에콰도르 지진 참사 피해 소식부터 알아보죠. 조금 전 5시 50분에 이 에콰도르 해안에 또 6.2의 강진이 왔다는 속보도 있었어요. 네. 희생자 수가 점점 늘고 있다면서요. 네, 에콰도르 정부는 지금까지 사망자 507명, 부상자 4,027명으로 집계됐고 1,700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해변 도시인 페데르날레스 등지에서 구조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피해 현장을 둘러본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20억에서 30억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2%에서 3%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우리 돈으로 13억 원을 긴급 구호자금으로 전달했고 중국도 1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세계식량기구 WFP는 8,000명이 보름 동안 먹을 수 있는 구호식량을 피해 지역에 보냈습니다. 에콰도르 외무부는 멕시코, 스페인, 페루, 쿠바, 스위스 등에서 온 수백 명의 인력이 구호 작업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사망자가 413명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벌써 500명이 넘었고요. 네. 지금 실종자 1,700여 명 걱정이 됩니다. 네. 자, 강진이 강타한 지 7일째가 되고 있는 일본 구마모토 현 상황도 좀 알아보죠. 이 피난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네, 전기와 수도, 가스 공급이 끊어진 채 처절한 피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 집으로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구마모토 현의 한 주차장에서 수일째 차에서 지내던 여성이 숨졌습니다. 좁은 차량에서의 피난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른바 이코노미석 증후군 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NHK는 구마모토현 지진 피해 지역에서 빈집이나 점포에 들어가 현금 또 귀금속 등을 훔쳐간 사례가 14건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구마모토현의 공공기관과 은행들이 문을 열고 서서히 일상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구마모토 공항에서는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고요. 오늘부터 신칸센 일부 노선도 운행됐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또 쇼핑센터 등은 여전히 문이 잠겨 있는 모습이라서 정상적인 도시 기능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일본도 걱정인데 좀 빨리 안정화되고 복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 보죠. 이 건강 악화로 지난 2008년 동생에게 권력을 이양한 이 피델 카스트로 쿠바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죠. 고별 연설을 했다고요? 네, 오늘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5년 마다 열리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공산당 일석에 연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에 건강상 문제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피델 카스트로가 깜짝 등장했는데요. 네. 이제 자신은 90살이 되고 또 이번처럼 공식 연설을 하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해서 고별사였다는 해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1926년생인 카스트로 1959년에 이 바티스타의 친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쿠바 혁명을 이룩하면서 쿠바 혁명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저 특정 브랜드의 트레이닝복을 항상 입고 있어서 오늘도 그 옷을 입고 그랬군요. 네, 맞습니다.
네,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요. 자, 다음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치러진 미국 뉴욕주 예비경선 소식인데요. 자, 승리는 예상대로 네. 그 사람들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완승했는데요. 네. 뉴욕에서 8년간 상원의원을 지낸 힐러리, 또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 트럼프, 모두 예상대로 이렇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은 뉴욕주 경선 승리로 샌더스의 추격을 따돌리고 대선 후보 고지에 다가섰고요. 또 최근 7개 주에서 연승을 달리던 샌더스 상원의원은 뉴욕주 패배로 동력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주 완승으로 대의원 수를 840여 명으로 늘렸지만 남은 경선까지 전체 대의원의 과반인 1237명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공화당은 대의원의 과반을 확보한 대선 주자가 없으면 결선 전당대회와 또 중재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네, 이런 걸 보면 미국도 우리나라랑 다르지 않게 선거에서 지연이 작용을 하는 것 같군요. 그렇죠. 이번에 뉴욕주 네. 이 경선이 확실히 그런 걸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오늘 나만 모르고 지나갈 뻔한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나 빼고 다 본 뉴스. 네, 나 빼고 다 본 뉴스. 자, 오늘 저만 못 본 뉴스 첫 번째 뭔가요? 네. 오늘 나 빼고 다 본 뉴스 첫 번째 소식은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 순위입니다. 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죠.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각국의 언론 자유 지수 순위를 공개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비해서 10계단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체 조사 대상국 180개 나라 가운데 70위를 차지한 건데요.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50위였거든요. 네. 2014년에는 57위를 했고요. 작년에는 60위였는데 10계단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오늘 못 본 뉴스가 맞는데요. 네, 그러면 역대 우리나라의 최저입니다. 네. 최고 기록은 몇 위였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2006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3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9년에 이명박 정권 당시에 69위까지 내려갔다가 이번에 네. 최하위 기록을 세운 건데요. 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디어와 정부 당국 사이에 관계가 매우 긴장스럽다. 네. 정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있고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을 네. 했습니다. 북한이 180개의 나라 중에서 179위였고요. 또 일본도 언론이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해서 자기 검열을 한다는 이유로 72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이 뉴스가 궁금하다 보니까 우리 김성은 뉴스캐스터의 이름도 소개하지 맞습니다. 않고 막 달리고 있네요.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중위권 정도인데 떨어져서 역대 최저고. 네. 일본도 72위, 북한은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맞습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네, 그럴 줄 알았다. 심각하다는 내용의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에 진정한 저널리즘이 있는지 언론들이 정말 이제는 반성을 좀 해라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더 낮을 줄 알았는데 70이라니 내가 체감한 것보다는 높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경제대국 10위라면 그에 맞는 언론의 자유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이 국격일 텐데 이건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라면서 안타까워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탄압이 이루어져서 입맛을 맞추는 건지 아니면 먼저 입맛에 맞추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뼈 아픈 지적들인데 예, 우리 저 라디오도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가 않은데 네. 언론이 자유롭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쓴다고 믿어야 국민들이 언론을 좀 믿고 신뢰해 주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 보면 이 팟캐스트나 대한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듣고 하는 것도 이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좀 반성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나만 빼고 다 본 뉴스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두 번째 오늘의 뉴스는요.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이 첫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정했군요. 네. 이름도 알만한 유명 연예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게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 여러 명이 리스트에 올랐다고 전해지면서 한 달 전쯤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실제로 수사를 받는 연예인들 외에도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루머가
루머가 굉장히 많이 퍼지면서 뭐 걸그룹 멤버, 배우, 네, 가수들까지 법적 대응을 하기도 하는 등 그 파장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에 이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해당 연예인과 지망생들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요. 성매매 의혹을 받았던 남성들도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연예 기획사들, 이 관련자들의 첫 재판이 열린 건데요. 네. 성매매 대금 2만 3천 불을 수수한 혐의를 포함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이었던 거군요. 이 성매매 여성 연예인을 추천하고 또 뭐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는 등 연예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 가담을 한 것이라고 해요. 네. 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이 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런데 200만 원, 300만 원 약식 벌금이 이 처벌이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또 실력으로 노력으로 그